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특목고 가는 것이 과연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 자녀가 특목고 가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일반고로 가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인지 이러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또한 많은 질문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특목고를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특목고를 왜 가려고 하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뭐 의대라든지 이런 대학을 가기 위해서 특목고를 간다라고 생각한다면 목적이 맞지 않겠죠. 특목고가 설립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설립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관련된 인프라나 인맥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매우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특목고를 가는 것이 좋을지 안 좋을지 관련된 내용들을 강의를 들으면서 뭔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교육부의 지침을 먼저 보시면 2025년도에 자사고 외국 국제고는 일반고로 전환하겠다.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부터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환된 자사고나 요거는 기존의 교육과정, 명칭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록 일반고로 변경이 되어 있긴 하지만 교육과정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기 위해서는 고교 학점제가 전면적으로 도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고교 학점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있고 현재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생의 진로나 학업들을 원스톱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까지도 마련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대입제도가 변형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입제도가 필요하다. 기존처럼 수능, 교과, 이주의 그런 전형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수능제도가 남아있다고 하면 그냥 국영수 위주의 수업들을 더 많이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입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기존의 국영수 위주의 교육제도가 매우 좋다라고 하면 그런 인재들이 기업에서 잘 채우게 될 것이고 또 취업도 잘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그 좋다라고 하는 대학을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취업률이 60%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그 학생들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다 하더라도 회사에 적응할 수 없고 또 미래에 필요한 인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공부를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래 사회를 읽어낼 수 있고 그러한 미래 사회 속에서 내 자녀의 재능이 그것과 어떤 것들이 매치가 되는지 파악하시고 관련된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을 숙지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들 아시면 되겠고요. 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추진하는 배경이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를 알아보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학력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기 때문에 적은 인원으로도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미래형 인재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인식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약 804만 명의 공부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이 있었지만은 2040년이 되면 약 520만 원 줄어듭니다. 좀 감이 안 오시죠? 그럼 고등학생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도에 고등학생들이 약 141만 명이었는데 2040년이 되면 약 92만 명으로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르게 환산하게 되면 고등학생은 좀 3학년까지 있기 때문에 3으로 나누게 되면 한 학년당 약 30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30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학생들이 4년제 대학을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재 고등학생의 약 70% 정도만 대학을 들어가기 때문에 4년제 대학조차도 문 닫은 대학이 매우 많다. 그리고 4년제뿐만 아니라 취업이 매우 잘 된 전문대라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어, 폴리텍 대학이라든지 이런 취업이 잘 되는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4년 대학들은 더욱더 많이 문을 닫게 되고 그러면 앞으로 그런 대학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들을 양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기업의 인재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 학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런 학과들을 갖다 점점점 양성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차 산업에 어떤 인재가 필요한지를 알아보고자 하면 여기 보면 창의적, 융합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러한 인재들은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교육들을 기반으로 해서 관련된 능력들을 키워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적성과 소질에 맞는 교육들을 듣고 싶어도
등급제, 9등급제로 시행하게 되면 성적이 안 나와서 그런 과목들을 이수하기가 힘들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교 학점제라는 것을 시행하게 되면 A, B, C 3단계 평가이기 때문에 내가 또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A 성적을 맞으면 높게 평가될 수가 있어서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다양한 과목들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학교에서 이러한 과목들이 개설되지 않더라도 고점 학교에서 또는 온라인에서 이런 수업을 들을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교육 시스템들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4차 산업에 어떤 인재들이 필요하냐? 기존에 나와 있지 않은 새로운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의적 능력이 필요할 것이고 사고적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매우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혼자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과 함께 협력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협력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내용으로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협업 능력, 소통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비정형화된 문제,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인재가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교육의 공정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새로운 교육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국영수 위주의 수업을 진행하고 그래서 그러한 인재들이 대학을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가정 배경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교육 불평등은 더욱더 심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기 보시는 데이터와 같이 2015년도에는 한국과 일본이 가정 배경에 그만큼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것을 OECD로 환산해서 확인을 해보면 여전히 OECD 평균이 약 30%가 가정의 배경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한국은 무려 45% 정도가 그런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한국에 상대적으로 가정 배경이 성적, 대학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직무 능력 위주의 것들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면 그리고 대학이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단위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면 이런 교육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실례로 미국에서는 무크라고 하는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학교를 가지 않은 친구도 수업을 들을 수 있고 그 수업을 갖다가 잘 듣게 되면 학점도 받아서 좋은 회사에 취업하는 사례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이런 교육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될 거다. 그 유다시티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에서는 나노 디그리, 나노 학위라는 것을 받아서 그걸 통해서 세계적인 기업에 취업할 수도 있고 창업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기회들을 제공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육 불평등은 해소되고 공정성이 더욱더 확대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의 공정성을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입시 위주의 교육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기존의 자사고들을 봐보면 입시 위주의 수업들을 더욱더 많이 진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많아졌다. 근데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들어갔다 하더라도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대학을 졸업했다 하더라도 취업이 잘 되지 않고 또한 창업을 하려고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사회에서는 창업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이 무엇이고 그 기술을 익혀서 내가 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 것인지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 좋은 직장뿐만 아니라 창업도 해서 더욱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교육들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문계열을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것들이 자신의 설립 목적과 관련된 학과들을 별로 진학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원래는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를 양성해서 외국어 계열이라든지 국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국제 계열의 학교를 설립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외국어 고등학교를 나온 학생들은 어문 계열에 취업하는 비율이 많아야 하는데 실제 4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국제교육은 19.2%가 더 낮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설립 목적이 많은 학교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렇게 설립 목적이 맞는 학교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고로 전환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했지만 아쉬운 것은 이렇게 바꾼다 하더라도 교육과정을 그대로 운영할 수 있다는 조금 이상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면 일반고로 바뀌는 만한 그건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에 가학고는 이공계의 진학률이 약 96.8%로 이공계에 매우 많이 진학했기 때문에 가학고 영재교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종과 수능에서 그쪽으로 관련된 진학률을 확인해 보게 되면 가학고 영재교가 26.2%로 학종으로 들어간 비율이 많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는 지금 현재
특기자 전형은 빠져 있습니다. 특기자 전형에 들어가는 비율은 더욱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고에서는 학종으로 들어간 비율이 9.1%로 별로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인원수로 따지게 되면 일반고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고의 정원은 통상 80, 100, 120명 이 정도 됩니다. 그럼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약 26명 정도가 학종으로 대학을 들어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일반고는 약 300명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약 30명 정도가 이렇게 학종으로 대학을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종을 제대로 잘 준비한 일반고라면 이 수치는 더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 2,000개 되는 일반고를 평균을 낸 게 9.1%라는 겁니다. 이보다 많은데 이보다 더 적은 데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공부만 한다면 뭐예요? 교과적으로 대학을 들어간 비율이 좀 더 많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제 인서울권에 있는 대학들은 수능으로 40%를 모집하게끔 되어 있지만은 지방에 있는 학교들은 교과로 40%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이 아닌 교과로도 충분히 대학을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진로를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고 대학을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취업이 되지 않고 방황하는 친구들이 많아지고 캥거루족도 많아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확한 진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특수 목적고를 생각하게 되면 중학교 2, 3학년 때에는 자신이 어떤 진로를 나아갈 것인지 그리고 대학은 어떻게 가고 어떤 일을 할 것인지까지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기소개서를 작성해보는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미래까지도 내다보는 활동들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일을 할 때에 있어서 매우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일반고의 교육력이 저하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중학교 때 내신 성적이 높은 학생들의 비율을 봐보면요. 당연히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가거나 특목고를 갔겠죠. 그러다 보니까 국제고나 외고를 가는 비율이 약 10% 이내 학생들이 44%가 되는 거고요. 자사고는 18.5%, 일반고는 8.5%.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별로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반고 학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또 하나는 특성화고등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는 통상 20에서 25% 되는 학생들이 특성화고등학교를 하다 보니까 이 성적대에 대한 친구들조차도 일반고로 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력은 더욱더 저하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것은 이미 설립 목적이 특목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립했다는 것은 특수한 목적을 갖다가 수월성 교육을 진행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일반고 학생이 때도 불구하고 이 학생들이 성적이 낮지만은 자신의 진로를 찾아갈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개설해 준다라고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건데 그러한 노력들을 하지 않고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자체의 발상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한 친구들이 당연히 긍정적인 자의식이라든지 자기 주도성이 더 높다라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신 등급별로 과연 고등학교의 유형별 어떤 학생들이 주로 들어가는지를 확인해 보면 여기 사례 1, 2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고생들이 1.36 됐을 때 이 학교를 합격했는데 국제고나 외고 학생들은 2.86 정도 되는 학생들이 합격했다는 거. 무려 1.5 정도 성적이 낮아서 들어갔다.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중요한 건 할게요. 중학교 때부터 이미 공부 잘하는 학생의 44% 정도가 외고나 국제고 학교를 들어갔다는 겁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일반고는 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걸 환산하게 되면 약 얼마 정도? 5배 정도. 그럼 5배 정도 더 많은 학생들이 들어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렇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코 너무 많이 뽑아줬다라고 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신 외고나 국제고 간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하고 그 활동들을 기반으로 해서 꿈과 목적이 정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서 더 선호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 단순히 성적이 낮았는데도 그거 뽑아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하시고 단순히 외고나 국제고를 좋아한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특히 외고나 국제고에서는 교육과정들은 기본적으로 다 해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과 수업 위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수업 때 책을 읽고 토론하고 발표하고 프로젝트 단위의 수업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대학에서도 자신의 일들을 스스로 잘 해낼 수 있고 또한 기업에 취업했을 때도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수인재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많이 합격하는 것이지 성적이 그렇게 성적 때문에 그런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교육부에서는 이러한 학생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런 수월성 교육 때문에 특수 목적고를 다니는 학생들이 더 많은 취업을 하고 대학을 잘 가고 이런 문제가 생겼었는데 일반고에서도 좀 더 다양성을 확보하자라는 차원에서 학생 중심의 교육 다양성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고에서도 다양한 교과목을 들을 수 있게끔 고교 학점제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더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진로 집중 학습제도 고등학교에서 진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특성화, 그다음 중점 학교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ICT 기반의 교육 환경들을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고에서도 자신에 관련된 그런 교과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게끔 많은 노력들을 해주고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